해외 감동 실화. 나는 유럽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작은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다. 오래된 책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의 종이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잉크는 흐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1951년에 작성된 것이었고 작성자는 어린 소년이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인리히 슈미트. 나는 가게 주인에게 이 편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 편지는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는 전쟁 중 가족과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긴 채 다시 오지 않았죠. 나는 이 편지가 단순한 오래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 편지는 그가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까? 호텔로 돌아와 나는 하인리히 슈미트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흔한 독일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나는 검색 범위를 좁혀 1950년대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던 끝에 한 신문 기사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1951년 전쟁 난민 소년의 실종 사건.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슈미트였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기사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하인리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과 헤어진 독일 출신의 난민 소년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도망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기사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딘가 초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소년.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혹시 이 편지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 그의 가족은 아직 살아있을까?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사에 적힌 그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간 부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인리히 슈미트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랜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한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소년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슈미트입니다. 노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소년을 본 적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는 이 마을에 도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시 마을에는 전쟁 난민들을 수용하는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한 여인에게 작은 상자를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은 상자를 맡았던 여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딸이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바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상자를 남겼어요. 그것이 당신이 찾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집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하인리히가 가족을 찾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편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전히 그의 가족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의 가족을 찾아야 했다. 나는 편지 속 단서를 따라 그의 동생을 찾기로 결심했다. 결론. 나는 인터넷과 역사 기록을 조사한 끝에 하인리히의 동생이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형을 찾으려 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한 슈미트 씨이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다. 당신의 형, 하일리 슈미트를 찾았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흐느낌이 들려왔다. 믿을 수가 없어요. 형이 살아있나요? 나는 상자에서 발견한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과 하일리는 70년 만에 화상통화로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일리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후 요한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왔다. 공항에서 두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 주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장의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가 현실이 되었다.